우리가 보통 보험이라고 하면 어떤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지켜줄 거라는 하나의 약속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약속이 정말 깨알 같은 글씨로 쓰인 약관 속에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박미선 씨의 정말 가슴 아픈 경험을 통해서 그 약속의 진짜 의미가 뭔지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매달 꼬박꼬박 돈 내고 있는 그 보험 증권이 있잖아요. 과연 그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줄까요? 아니면 그냥 비싼 돈 주고 산 종이 한 장에 불과하게 될까요? 한 가족에게 닥쳤던 비극은요, 이 든든한 안전망과 그냥 종이 한 장의 차이가 정말 한순간에 모든 걸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아주 처참하게 보여줬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바로 비극적인 깨달음. 단 한 번의 사고가 박미선 씨의 삶과 또 보험을 대하는 태도를 어떻게 송두리째 바꿔 놓았는지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모든 이야기는요, 아주 건강했던 박미선 씨의 한 친척분으로부터 시작돼요. 평소에 굉장히 활동적인 삶을 즐기던 분이었죠. 그분이 가장 사랑했던 취미가 뭐였냐면 바로 패러글라이딩이었어요. 하늘을 나는 그 자유를 만끽하는 게 인생의 큰 즐거움이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취미가 모든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정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늘 하던 그 취미 활동 중에 정말 끔찍하고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나고 맙니다. 남겨진 가족들은 당연히 가입해두었던 생명보험금을 청구했겠죠. 그런데 보험사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정말 믿을 수가 없게도 지급 거절 통보였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이었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 계약서에 숨겨져 있던 진실을 한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고지 의무라는 거였어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보험에 가입할 때 저는 이런 위험한 취미가 있어요 라던가 예전에 이런 병을 앓은 적이 있어요 하고 솔직하게 전부 다 알려야 할 의무를 말하는 겁니다. 이건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법적인 의무예요. 네, 바로 이거였습니다. 패러글라이딩이라는 그 위험한 취미에 대해서 보험 가입 당시에 알리지를 않았던 거죠. 이게 바로 고지 의무 위반으로 걸려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겁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가족들은 소송까지 갔지만 결국 재판에서 지고 말았어요. 이 끔찍한 비극을 통해서 박미선 씨는 정말 뼈아픈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녀가 직접 한 말을 들어보시죠. 약관을 모르면요, 그건 보험이 아니에요. 그냥 돈만 내는 계약서일 뿐입니다. 와, 정말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이죠. 이 사건은요, 그녀의 직업 철학을 180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 그녀가 이 경험을 통해 찾은 새로운 길은 무엇이었을까요? 과거의 그녀는 그저 실적과 성공을 위해서 동료를 밟고 올라서야 하는 그런 경쟁자 마인드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고객 한 분 한 분을 제대로 교육하고 신뢰를 쌓고 그래서 그들을 진짜 지켜주는 보호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녀의 사명은 이제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다시는 자신의 가족이 겪었던 것과 같은 그런 억울하고 비극적인 일이 다른 고객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 보험이 그냥 팔아치우는 상품이 아니라 한 가족의 미래를 지키는 진짜 약속이 되도록 돕는 것. 이것이 그녀의 유일한 목표가 된 거죠. 갑작스러운 사고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한 가족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게 또 있죠. 바로 긴 병입니다. 어머니의 오랜 투병 생활은 그녀에게 보험의 또 다른 중요한 얼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10여 년 전에 어머니께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러다 몇 년 뒤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고 현재는 요양병원에 계시면서 지속적인 돌봄과 또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신 거죠.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긴 마라톤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나긴 간병의 시간은 그녀에게 두 번째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바로 한 사람이 오래 아프다는 게 한 가정의 경제를 얼마나 속절없이 무너뜨릴 수 있는지 그 냉혹한 현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녀는 이 강력한 비유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치료비처럼 외부에서 닥쳐오는 그런 재정적인 위험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최소한의 방어막, 즉 실손보험이나 건강보험 같은 기초보장이 바로 우리 집을 지키는 울타리와 같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교훈들을 종합해서요. 진짜 우리 가족을 위한 보호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녀가 제안하는 방법은 아주 명쾌합니다. 1단계. 먼저 집 주변에 울타리부터 쳐야 합니다. 자잘하지만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험으로부터 우리 가족을 보호해줄 실손보험과 건강보험, 이게 바로 그 울타리예요. 이게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2단계. 울타리가 튼튼하게 세워졌다면 그 다음에 집을 굳건히 받치는 기둥을 세우는 겁니다. 가장의 부재라는 집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에 대비하는 생명보험이 바로 그 기둥인 거죠. 오늘 이야기의 핵심,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보험은 약속입니다. 둘째, 그 약속의 내용을 제대로 알려면 약관을 알아야 하고 또 고지의 의무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어떤 화려한 보장보다 우리 가족을 지키는 기본 울타리부터 튼튼하게 세우는 게 올바른 순서라는 것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서랍 속에 잠자고 있는 그 보험증권도 하나의 약속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약속이 정말 위기의 순간에 정확히 무엇을 보장해 주는지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이 이야기가 끝난 후에 꼭 한번 꺼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